네, 안녕하세요. 카타임 토마입니다. 저희가 지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. 보통의 경우 저는 이제 외관 디자인, 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시승 행사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차를 타보고 먼저 타보고 그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. 바로 지금 찍는 거예요. 바로. 그렇기 때문에 좀 앉아서 먼저 주행 질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 신형 모델은 자, 앞에 차가 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. 그래서 먼저는 이제 파워트레인 같은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마침 브레이크를 좀 밟았으니까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한국 GM의 차량 그리고 쉐보레 차량들이 셰시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. 셰시라는 게 이제 프레임에다가 바퀴도 달아놓고 서스펜션도 달아놓고 파워트레인도 달아놓고 이제 껍데기 올리기 전에 차량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세팅해 놓은 것이 셰시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기본기가 좋다는 얘기죠. 역시나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이제 요즘에 이제 차량들이 다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다 비슷하긴 합니다. 괜찮게 나와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쉐보레 차량들은 확실히 이 기본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브레이크를 전개를 했을 때 앞뒤에 담력이 어디에 몰려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밟는 만큼 적당하게 세워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차량은 1.3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.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RS트림이에요. 그래서 사륜구동도 들어가 있고 자동 9단 미션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. 사륜구동 아니고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이 들어가죠.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단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시내 주행에 가다서다 하는 구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죠. 단이 많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미션이 이제 변속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. 요런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서울 시내를 통과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없었어요. 제가 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단이 높다고 해가지고 충격 같은 게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차가 막 울렁거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. 엔진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아니고 높은 마력을 가진 차가 아니다 보니까 7, 8단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그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. 하지만 자동 9단 미션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과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. 이 엔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최고 출력이 156마력 정도가 돼요. 과급기가 달린 모델의 경우에는 초반에 과급기가 터지지 않았을 때 출력이 좀 부족하고 토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차가 좀 굼뜨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터보렉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팅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반에 차가 무겁다거나 차가 잘 나가지 않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고요.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경쾌하게 치고 나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차가 좀 작고 가벼운 모델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쾌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초반에 좀 재밌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의 터보렉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과급기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근데 그게 이제 길어지면서 차가 막 움찔움찔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잘 없앴다. 괜찮은 파워트레인이 이제 장착이 된 것 같다. 아니면은 좀 파워트레인이 좀 그동안 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숙성됐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차량의 핸들링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. 차량의 성향 자체가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두고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이 너무 무겁고 좀 매니악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약간은 좀 가벼운 세팅을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쉐보레가 기본기를 좀 잘 해내고 있다. 그 말은 핸들링도 괜찮다는 얘기예요. 핸들링이 제가 쉐보레 차를 타면서 단 한 번도 핸들링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
저도 뭐 쉐보레 차를 2대나 샀고 되게 시승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이제 핸들링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핸들링이 좀 약간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쫀득한 느낌이 남아 있고요. 또 내가 차를 틀어주는 만큼 차가 따라오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런 것처럼 네, 좋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HUD가 달려있지 않습니다. 대신에 저쪽에 전면 그 충돌 경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앞 차량의 그 간격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빨간색 빛이 이제 유리를 비춰주면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네요. 이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트랙스가 나오면서 트레일 블레이저를 약간 좀 영역을 서로 침범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. 트랙스가 워낙에 좀 좋은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막상 타보니까 확실히 성향은 좀 다른 차 같아요. 이 차가 이제 포지션이 일반 SUV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세단보다는 약간 높고 트랙스보다는 확실히 좀 운전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.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.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확실히 다른 차 같습니다. 이 차량은 SUV고 그 차량은 CUV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은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륜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2륜, 전륜구동으로만 갈 수가 있고요. 이 사륜구동으로 이제 버튼을 하나 눌러서 사륜구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사륜구동은 이런 일반 주행에서는 별로 안 좋죠. 왜냐하면은 연비가 안 좋잖아요. 연비가. 여기는 전륜구동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륜구동으로 달리고 있어요. 말씀 나온 김에 복합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양마다 조금 다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이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무거워졌고 그래서 복합 연비도 조금 더 안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12km 초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4.5m가 좀 안 되는 크기의 좀 작은 SUV잖아요. 소형과 준중형의 사이 그 정도의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체 세팅 자체도 약간 좀 젊은 감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승차감이 약간은 좀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좀 조여놨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뭐 방향 전환이나 이럴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경쾌한 느낌,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팍팍팍 할 때 차가 뭐 날아가는 것 같다, 롤링이 심하다,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세팅을 되게 확실히 잘 해놓는 것 같아요. 이 쉐보레의 강점, 셰시. 네, 셰시가 아주 좋다라는 거를 타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. 그 밖에 이제 뭐 외관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많이 바뀌었어요. 지금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갔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아주 화려해졌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또 가서 아마 이제 오프로드도 타보게 될 텐데 그 오프로드 타면서 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자, 그러면 외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여기가 이제 GM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. 여기 저쪽에 뭐 GM 차량들도 좀 있고 저쪽에 보면은 트레일 블레이저 언덕에다가 올려가지고 전시를 해놨네요. 어쨌든 자, 외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면부가 어떤 차와 닮았죠? 네, 트랙스랑 닮았습니다. X를 모티브로 해서 전면부 디자인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. 그리고 DRL과 헤드램프를 분리해 놓은 분리형 레이아웃 동일합니다.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바뀐 것 같아요. SUV 디자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 쪽에 이쪽에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그릴을 나눠 놨는데 듀얼 포트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.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제가 시승한 차는 RS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. 좀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아 보이지 않아요. 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스타일을 갖게 된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측면부는 변하지 않았어요.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저쪽에 C필러 쪽, 이쪽 부분이 이 블랙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저런 그 두툼한 클래딩, 저런 게 이제 SUV의 그런 좀 단단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. 휠이 굉장히 멋있죠. 뭐랄까 좀 회오리 같은 스타일의 5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탄 모델은 사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AWD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. 이것도 블랙 레터링이네요. 블랙 보타이가 들어가 있고.
루프가 좀 높게 돼 있어서 적재 공간도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쓸만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거 되게 좋습니다. 이거 당겨볼까? 네, 이 밑에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네요. 그리고 머플러 팁이 이렇게 달려 있고, 그리고 카본 파이버 소재인가요? 하여튼 이 디퓨저가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뒷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데 테일 램프의 디테일이 좀 바뀐 부분, 그 정도가 변경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2열부터 좀 타보겠습니다. 2열이 뭐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았어요.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앞자리가 제 키에 맞추는 거거든요. 뒤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네요. 그리고 2열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아서 좀 앉아있을 때 벤치에 앉아있는 느낌?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. 2열 시트를 뒤로 제낄 수 없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데, 이 소형 SUV 등급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시승한 차는 RS트림이라 실내 이런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젊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의 실내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부분 변경에서 가장 큰 실내 변화라고 본다면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. 트랙스에서도 보여준 바 있듯이 디지털 클러스터와 그리고 AVM 모니터가 저렇게 겹쳐지는 형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요즘에는 이렇게 일렬로 배열된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유행하고 있죠. 그런 유행을 따라가면서도 쉐보레만의 독특한 그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로 저렇게 접합부를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그 오디오를 켜거나 끌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 있고, 그리고 볼륨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.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는 ADA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,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기어 레버가 있고요. 기어 레버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 구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저 앞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포트가 있고요. USB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위치합니다. C타입도 끼울 수 있네요. 실거잭도 있고, 여기에 물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가 두 군데가 있고, 여기에 암레스트 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요런 데도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. 저런 그 공조부는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. 디스플레이가 하나 바뀜으로 해서 이 안에 실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,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큰 약점이었죠. 약점을 해결한 트레일블레이저. 실내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. 저 오프로드를 찍게 됐습니다. 지금 오프로드 코스가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다 그래요. A 코스는 좀 산길, B 코스가 길 건너서 뭐 길이라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들었고요. 자, 코스 진입합니다. 산길을 산책로처럼 잘 만들어 놨네요. 오솔길. 여기 멋있는데요. 길이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. 지금 뭐 완전한 오프로드는 아니고 세미 오프로드를 타고 있는데, 여기서도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아직까지는. 프레임 바디가 아니고, 이게 뭐 아까 저기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차량은 정통 SUV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도시에서도 탈 수 있는 시티카 뭐 그런 느낌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에서 또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이런 세미오프에서는 큰 문제 없이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. 완전 산길이네. 잘 만들어 놨다. 잘 만들어 놨어요. 진짜 재밌게 잘 탈 수 있게. 초보라도 아주 손쉽게 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근래 좀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질어요. 땅이 좀 지니까 더 재밌네요. 뭐 산책하는 것 같아요. 산길이니까 산책하는 것 같아요. 저 포함해서 이제 4대의 차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. 근데 너무 멋진데? 너무 멋진데? 뒤로 오는 이제 2대 그 트레일블레이저를 지금 룸미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디자인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상당히 포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, 거울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포스가 있어요. 좀 아까 이제 설명 들었던 거를 가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이 차량은 이제 좀 차체 세팅을 손을 봤다 그래요.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주행 성능, 주행 질감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. 또 정숙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주행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바와 같이 그 대형 차량급의 그런 정숙성은 아니겠지만, 주행하면서 쾌적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좀
조용했고요. 소형차 치고 정숙성은 괜찮다. 그 엔진이 이제 1.35 가솔린 터보 엔진, 그다음 3기통이죠. 3기통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그 정숙성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3기통임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회전질감 이런 건 잘 안 느껴집니다. 자, 코스는 이렇게 끝났고요. B코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A코스 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A코스를 가볼 건데요. A코스는 뭐 산길이라고 하더라고요. 기대가 되는데 어째 무전기를 안 주냐? 여주에 오니까 덥네요. 너무 더워요. 진짜 너무 더워. 아까 이 차량 복합연비를 얘기를 하다가 12km에서 13km 정도 된다 그랬는데, 이 차량의 복합연비는 11.6인 것 같아요. 저기 뒤에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. 여기 오니까 참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신데, 여성분들도 좀 있고, 어쩜 저렇게 이쁘시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좋겠다 다 가져서. 저런 분들이 있으면은 채널이 떡상할까요? 나도 어디서 좀 모셔와야 되나, 그런 분들을. 이렇게 부럽지? 어쨌든 마지막 코스인 것 같고요. 여러분들, 그 트레일블레이저가 디자인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?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고, 그리고 총 4대 차량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, 근데 저는 안정적인 뭐 성능, 이 구간 여기는 아까 그 코스보다 확실히 더 재밌네요. 가장 뒷부분에는 좀 단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우와. 속도를 낮추시면 오, 대박이네. 이야. 네, 내려와서는 다시 한번 진입 코스가 있고요. 여기도 사실 좀 더 미끄러웠으면 저희 트레블레이저 460 시스템 트랙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좀 평이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코스가 되고요. 잡담을 할 시간이 없는데요. 힐 어시스트 기능 활성화돼서 뒷 미끌림 방지가 미끄러지는 부분 잡아주고 있고요. 두 번째 차량 출발. 네, 세 번째 차량 출발. 좀 멘트를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코스에 약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카메라를 좀 끄겠습니다.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합니다. 말씀드릴 게, 이제 서스펜션 아까 말씀을 뭐 단단하다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서스펜션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에 D링크가 장착이 되면서 오프로드에서도 좀 더 단단하게 차체를 잡아주고 있다고 해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이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고요.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반자율주행 ADAS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. 스티어링 휠의 좌측 보면은 이 버튼들 보면은 이제 ADAS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차량 거리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도 맞출 수 있는데,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기아 노브 앞쪽에 그 버튼으로 있어요. 근데 이게 차선의 중간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차선 방지를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그걸 한번 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됐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이게 차선 중앙 유지는 안 돼요. 차선 중앙 유지는 안 되고 이탈 방지 정도만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차간 거리 이런 거는 뭐 다 되니까 핸들을 꾹 잡고 그렇게 이제 속도를 해 놓으면은 뭐 2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자율 주행은 된다.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웬만치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아까 브리핑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설명을 좀 해주신 부분들 중에 이제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.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,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앞모습은 뭐 트랙스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고,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. 요거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실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젊은 그런 차량이 된 것 같아요. 이 차량이 솔직히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어요. 그죠? 디자인 상당히 멋있고, 그리고 짱짱한 셰시를 가지고 있고, 좀 기본기도 좋고,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소형급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이 차량이라고 해요. 그만큼 미국에서 인기가 좋고, 특히
이제 아빠들이 자식들이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거기는 차를 끌 수 있잖아요. 그 중산층 아빠들이 첫 차로, 자녀의 첫 차로 선택해주는 차가 바로 트레일블레이저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서 좀 알게 됐는데, 하여튼 그 미국의 10대 그리고 미국의 20대 초반 학생들이 드림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아빠들이 생일 선물로 사주는 차. 지금 이 차가 수출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현대차의 뭐 다른 차들 있잖아요. 그 차량들보다 월등하게 이제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요.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차. 수출 1위라고 하던데 맞나? 하여튼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.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매량이 썩 좋지가 못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그리고 트랙스도 꽤 많이 이제 수출된다고 하고요. 그 이 두 대 차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이제 발생시키고 경영 상황도 많이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인기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. 저도 이제 타보니까 너무나 기분기가 좋아가지고 마음에 든다. 내가 20대였다면 한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이제 아이를 3명 키우다 보니까 이런 작은 차보다는 좀 큰 차를 선호하는 편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되게 마음에 든다. 기본기 측면에서 정말 마음에 든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가격이 그래도 조금 비싸요. 근데 비싼데 비싼 만큼 그런 주행 밸런스, 차량의 기본기,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